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최근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계속된 부진으로 최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팬데믹 이후로 공식적인 조정장에 들어간 건 두 차례뿐인데요. 나스닥 대조정이라 불렸던 2020년 9월의 조정과 중소형주 대폭락장이라 불렸던 2021년 2월의 조정 두 차례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불러일으킨 세 번째 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출몰하면서 결국 이런 소재에 가장 민감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이 큰 조정을 받게 된 거죠. 또한 최근 나스닥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바로 채권 수익률의 급등인데요. 금리 인상과 연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성장주들의 주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거의 1.5배 상승했는데요. 명목금리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금리가 1%일 때 10%의 수익을 낸다면 매력적이지만 금리가 5%인데 똑같이 10%의 수익을 낸다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겠죠. 여기에 대해선 이미 예전 동영상에서 수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준의 행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또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양적 긴축은 또 얼마나 할 것인지, 여기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가 곧 나올 예정이죠. 이번 달 25일과 26일에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연준은 향후 긴축 정책의 속도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연준의 향후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금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FOMC가 끝나는 26일까지는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6일 FOMC 결과 발표에 달려있겠지만요.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알겠고 문제는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올릴지가 불확실하다는 건데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기관도 있고 4번을 예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은 아주 싫어하죠. 결국 연준이 행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충격을 먼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런 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시장이 소화시켜야 할 소재들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에 소화시키기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의 타임라인이 평생인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반년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얼마 전 실적 발표를 마친 은행주들은 약간 혼조세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익 면에서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임금 인상 때문인데요. 12월에만 해도 미국의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은행원들은 고임금 직군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생각보다 이익이 떨어졌고 실적 발표 후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임금 인상은 은행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모든 기업들 역시 사람을 구하는데 이전보다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고 결국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급등한 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 변목 형상도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죠. 이건 역시도 기업들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원가의 부담을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는 점입니다. 전가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성의 유지가 가능할 테지만 전가시킬 수 없다면 수익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프록터앤갬블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줄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사치품에 대한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필품에 대한 지출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줄이지 않죠. 프록터앤갬블의 제품군에는 생필품과 마찬가지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더
덜 겪은 것이고요. 이게 컨슈머 디펜시브 섹터 기업들의 특징이고 경기에 민감한 컨슈머 시크리컬에 속한 기업들 대비 변동성이 적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인데요. 앞에서 말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빅테크들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거고요.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래 현금 흐름이 평가절하되는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의 대표 성장주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이들 빅테크들의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빅테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가장 많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일종의 대한현금처럼 투자한 사람들도 많은 주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성장주 셀오프를 할 때 우선적으로 빅테크들을 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할 때 우리 집 뒷골목에 있는 가게들보다 유동성이 많은 곳에 위치했던 가게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번의 나스닥 조정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최근 나스닥과의 동조성이 굉장히 강력해진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최근 연일 하락하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가격이 하방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 나스닥보다 위험 선호 심리가 적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고요. 나스닥은 이제 막 10%의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은 이미 11월부터 하락이 시작돼서 현재 40%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이 훨씬 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 시작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둘러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죠.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금방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음 달부터 다시 상승 모드 출발,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월에는 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모두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라고 해도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는 게 현명할 텐데요. 그러면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선 이미 영상을 통해 얘기를 해드렸죠. 같은 말 2번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겁니다. 혹시라도 영상 안 보셨거나 보셨더라도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